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쉽게 설명하는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오늘은 화학전 임신에 대해 준비했거든요. 한 달 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심평원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지금 제가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쁜 와중에서도 영상을 필요하신 것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바쁜 와중에 준비를 했습니다. 왜 화학적 임신을 준비했으면요. 매년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 하신 분들의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매년 통계 작업을 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난임병원에서 일하면서 매년 통계 작업을 했고 그 통계 작업했을 때마다 화학적 임신율의 퍼센트 이슈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학적 임신이 굉장히 흔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심평원의 통계 작업을 하면서 요번에는 화학적 임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2019년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난임 의료기관을 등급을 매겼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겼거든요. 1등급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3년 주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19년도에 했으니까 2023년도에 그 모든 전국에 있는 그 난임 의료 시술 기관의 등급을 공개합니다. 네. 물론 제가 근무하는 병원도 2019년도에는 다 1등급을 받았는데요. 지금 또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 평가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서 좀 많이 개인적으로 일이 바빴습니다. 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학적 임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화학적 임신이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난임 전문 간호사잖아요. 예, 제 병원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제 병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홍보의 목적, 내 병원 환자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영상을 해서 정보 제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의원도 그렇고 모든 병원도 그렇고 다 자기의 병원을 갖고 있고 자기의 의원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홍보 목적으로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병원도 없죠. 예, 제 것이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간호사고요. 난임병원에서 15년 이상 난임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왜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옆에서 제가 15년 넘게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공유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아무리 내가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도 진료 시간은 유명한 교수님일수록 유명한 원장님일수록 진료실을 1분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더 이상 앉아있고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모든 걸 물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 다음 분 대기하신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기하는 사람도 너무 눈치 보이고 의사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왜 안 되는지 내 원인이 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그 짧은 진료 시간에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순수하게 영상을 정리해서 하나씩 올리고 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많이 좋아요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제가 일이 바쁘다 보면 많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쉽게 설명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로서 사명을 갖고 난임 전문 간호사로서 사명을 갖고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었죠. 예, 먼저 화학적 임신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임신이란 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임신 테스트기를 하면 저렇게 소변 테스트를 하면 HCG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두 줄이 보입니다. 두 줄이 보이는데 이 임신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소변 테스트의 양성 두 줄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몸에 HCG 호르몬이 없으면 이거는 음성 한 줄만 뜹니다.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은 이 HCG 호르몬이 분비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분비됐기 때문에 이 소변 테스트에 두 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HCG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자궁의 배아가 착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임신 테스트기, 소변 테스트기로 했을 때 분명히 양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양성으로 확인됐는데 조금 지나서 생리를 시작하는 것, 그것을 화학적 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임신 5주가 되기 전에 발생하고요. 조기 유산을 내가 화학적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다는, 조기 유산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테스트를 안 하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네, 요번 주기에는 생리가 좀 늦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달 생리가 하루라도 늦춰지면 소변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적 임신이라는 것을 많이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 있고 화학적 임신율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신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온 후 월경이 시작하면 의사들은 화학적 임신이라고 진단합니다. 임신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소변 테스트기로 계속 양성도 나오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도 HCG 이 호르몬이 피검사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초음파에서는 태아를 볼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화학적 임신으로 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적 임신은 착상은 됐지만 초음파로 아기를 볼 수 없거나 아니면 초기에는 임신 수치가 보이다가 임신 수치가 떨어지면서 생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적으로 임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성 유산됐다고 얘기를 할 때는 이 화학적 임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습관성 유산이라고 의학적으로 임상에서 얘기할 때는요, 실제 아기집을 보였을 때, 그때 이 아기집이 보였는데 유산이 됐을 때, 그거는 임신 횟수에 포함이 돼서 유산 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리를 하게 되면 난자와 정자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일으킵니다. 수정을 일으키면 배아가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배아는 착상을 하게 됩니다. 자궁 안에. 네, 착상을 하게 되면 초기 태반세포 생성이 되어서 이 태반세포에서 임신 호르몬 베타 HCG를 분비하게 됩니다. 예, 태반에서 나오는 게 임신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은 이 호르몬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를 확인되거나 소변 검사로 두 줄로 향상되면 임신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 HCG, 임신 호르몬은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태아가 형성돼서 태아에게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생기지 않고 태반만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HCG 호르몬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HCG 호르몬을 병원에서는 더블링 타임이라고 2배, 하루에 24시간 동안 2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피검사에 수치가 20이 나왔으면
그 다음 날은 40, 더블 40 이상 상승되어야지 이게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고 있구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하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차 피검사를 하시고 2차 피검사 이 더블링 되는지 2배가 잘 상승되는지 계속 피검사로 추적을 하시다가 아기집이 보일 때쯤에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화학적 임신은 쉽게 말해서 소변 테스트에서 두주를 형성됐고 피검사에서도 임신 수치는 나왔으나 곧 생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임신 아기집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생리로 완전히 다 배출을 하게 될 경우 화학적 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정상 임신과 화학적 임신의 차이점을 좀 자세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상 임신은 초음파로 임신 5주 정도 되면은 태낭이 되거든요. 이 검정 색깔 주머니처럼 이렇게 검정 색깔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아기 집이에요. 아기 집이 확인되시잖아요. 그럼 임신이 확정되시고요. 병원에서는 임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이 임신 확인증이 발급이 되시면 바우처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임신 되시면 100만 원 바우처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아기 집이 확인되면 임신 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화학적 임신은 HCG 임신 호르몬이 양성 수치는 나오지만 초음파상의 아기 집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늦게 생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화학적 임신 후에 유산됐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두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좀 더 발달된 경우인데요. 이 동그랗게 아기 집에 있는 난항이거든요. 난항. 이 난항이 아기 태아가 될 부분입니다. 이 난항이까지 점점 보게 돼서 아기가 아기 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학적 임신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화학적 임신의 원인이 대체 뭘까? 첫 번째로 불균형 호르몬을 제가 써놨는데요. 이것은 보면 내막이 준비를 하려면 자궁이 내막이 점점 더 두터워지면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충분해야지 이 배아가 착상이 돼서 잘 아기집이 자리 잡거든요.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에스트라디올 호르몬이 너무 부족한 특히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부족하시면 아기가 제대로 초기에 착상을 하지 못합니다.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그냥 생리로 흐른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거나 아니면 초기에 착상됐지만 내막이 너무 빨리 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막이 늦게 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막이 이 수정란이랑 딱 맞지 못하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수정란이 좋은 환경에서 태아가 점점 자라는데 이게 딱 맞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배아의 유전적 이상, 이거는 비정상 배아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화학적 임신이 됐다가 유산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아가 비정상 배아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에 제대로 착상되지 않은 경우, 자궁에 제대로 착상되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어떤 경우라고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자궁이 근종이 너무 커요. 자궁에 근종이 너무 커서 배아는 정상 배아였는데 착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근종 때문에. 아니면 자궁이 너무 기형이 있어서 아기가 자리를 잡기가 너무 힘들거나 그 다음에 자궁 내 폴립이 너무 많아서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경우, 자궁 내막에 호르몬이 아닌 어떤 혹이나 용종이나 이런 기형이나 이런 게 화학적 임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체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마르시고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자궁으로 가는 혈류도 없고 그
그 혈류에도 영양 공부, 빈혈 수치도 굉장히 낮고 이렇게 저체중이신 분이 있거든요. 영양 공급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기에 배아가 착상이 돼도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생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적 임신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갑상선 질환을 제가 해놨는데요. 예, 갑상선 수치가 너무 높으면 네, 갑상선 항진증이나 갑상선 저하증일 때는 네, 조기 유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임신 준비하기 전부터 갑상선 호르몬을 체크하셔서 TSH 갑상선 호르몬이 25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호르몬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령 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학적으로 3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저희가 고령 임신으로 보잖아요. 예. 비정상적인 배아는 어느 연령대나 발생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고령일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령에 임신하시면 배아가 염색체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화학적 임신의 발생 위험 요인이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뇨병, 네 번째로 당뇨병을 했는데요.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면 모든 말초 혈관들, 자궁으로 가는 혈관들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혈액 안에는 혈액 공급으로 모든 세포들이 살잖아요. 그 혈관에 있는 혈액들이 그리고 글루코즈의 그 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혀 태아의 자궁 내막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시고 식단 조절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장애는 사실 특수한 그 항체를 갖고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내 몸에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지 피딱지가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남들보다. 그래서 끈적끈적하면 어떻겠어요? 혈관에 혈액이 충분히 가기가 더디겠죠. 더디고 그리고 혈관 끝에 피딱지가 생기면서 혈액이 말초의 자궁으로 태반으로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혈액 응고 장애 있는지 그것도 리스크 장애가 있으면 하이 리스크인데 이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지는 혈액 검사에 특수의 혈액 검사로 하셔야 합니다. 예,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거는 불규칙한 생리 주기가 있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요. 황체기 결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황체기 결함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이 불균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게스테론 수치도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 임신의 위험 요인을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난임 센터, 난임 전문 클리닉에 가서 한번 검사 받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화학적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요. 잠시만요. 학자들 보고에 따르면 전체 수정란의 30에서 45%는 착상에 성공을 못하고 그러니까 수정은 됐으나 착상까지 못하는 배아가 수정란이 30에서 45%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배아 착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염색체 이상, 제가 말씀드렸죠? 고령일수록 제가 염색체 이상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배아가 초기에 빠르게 분열하는 과정에 염색체가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아니면 배아 발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착상에 꼭 필요한 호르몬 생산이 부족해져서 착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임신은 매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 하고 있거든요. 설명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모든 임신의 10에서 20%가 어떤 형태든 유산을 하고 있고 조기 유산을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유산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후에 건강한 임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임신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학계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화학적 유산을 경험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정상이 아닌가 봐 하고 병원에 달려가실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면 과거에는 대부분 화학적 임신했다가 이제 유산을 경험을 해도 진단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변 테스트기나 혈액 검사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조기에. 그렇기 때문에 요번 달에는 생리가 좀 늦어지네 하면서 좀 늦어지고 난 다음에 생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화학적 임신을 했는지 여부를 사실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굉장히 의학적으로 발달됐고 임신 키트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적 임신을 조기에 많이 발견하고 있지만 이것을 굉장히 너무나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지만 3번 이상 화학적 임신을 경험했어요. 요번 달도 화학적 임신했는데 다음에 또 그 다음 임신을 또 시도했는데 분명히 소변 테스트에서는 양성이었는데 좀 지나서 생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반복적인 화학적 임신을 3번 이상 이렇게 겪으셨다면 저는 전문 난임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혈액 검사를 해서 나의 이런 화학적 임신을 될 수 있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을 읽어보시면요. 엄마의 자궁벽에 달라붙은 가적에 영양막은 작은 돌기 같은 것을 만들어 자궁벽을 꽉 찍어 배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건 뭐면 시험관하게 할 때 배아를 우리가 착상을 시키잖아요. 배아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 배아 이식을 했을 때 그때 작은 돌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 작은 육모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올록볼록한 그런 작은 돌기가 만들어져서 자궁벽을 꽉 찍어서 이식한 배아가 미끄러지지 않게 걔가 꽉 잡아준다는 거죠. 그 돌기가. 그래서 우리가 배아 이식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서 배아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너무 걱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식하고 난 다음에 힘줘서 배아가 밑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제대로 이식이 배아가 자궁 안으로 잘 들어갔다면 그 배아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을 생성해 자궁벽을 파고듭니다. 배아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배아가 완전히 자궁벽에 착상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신했다고 말하는 것은 배아가 자궁벽에 파고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타 HCG의 임신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배아가 자궁벽을 파고들어서 착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의 성공 여부는 수정란이 형성됐다는 것보다는 수정란은 정상하고 형성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착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궁벽에 무사히 착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임신인데요. 이 화학적 임신은 착상까지 봅니다. 착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임신을 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배아가 수정을 했구나. 그래서 수정해서 그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 안에 뿌리내려서 일단은 착상을 해서 거기서 베타 HCG 호르몬을 분비는 했구나 로 보시면 돼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예요. 왜 그러면 내 내막이 배아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꼭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임신 테스트기에 2주를 항상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시고 1차 임신 수치가 나왔는데 2차에서
수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생리를 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화학적 임신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나는 지금 배아가 착상까지 갔구나. 근데 착상까지 갔는데 이 배아가 지금 더 깊게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못 내리고 있는 그 원인이 뭘까를 찾고 그거에 보충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비염색체 이상이어서 배아가 비정상 배아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화학적 유산이 된 게 배아가 비정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내막의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나 다른 호르몬이 부족해서 배아가 끝까지 착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궁에 용종이나 근종들이 있어서 이 배아들이 착상은 했으나 깊게 뿌리를 못 내리는 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병원에 가셔서 찾아야 돼요. 찾고 상담받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부터 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화학적 임신이 됐을 때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자책을 하시거든요. 6번 보면 많이 자책을 해요. 나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인가 봐.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네. 왜 내가 내 배아는 자궁에 착상은 됐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힘내서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화학적 임신도 슬픔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네,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네, 꼭 자궁에 착상이 돼서 아기집을 보고 난 다음에 초음파로 아기집이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유산이 돼서 소파 수술을 해서 소파 수술을 하고 난신 분들만 유산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분들만 이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소변 테스트를 했는데 분명히 두 주를 봤는데 그 다음에 생리를 시작할 때마다 슬픔과 상실감은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나 너무 힘들다고 표현하시고요. 남편분이랑도 표현하셔도 되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글을 쓰세요. 글을 쓰고 그거를 찢어 버리셔도 되시고 정말 표현하실 데가 없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쓰시든지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글을 쓰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영상이었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치지 않도록 응원 좀 해주세요. 네, 구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한데 제가 좀 많이 바빠지고 또 퇴근하고 나서 짬을 내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어, 어,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는데 지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서 제 영상을 보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그 가정에 예쁜 아가가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